안녕하세요. 꽃기호 히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낙동강 전선과 백선엽 장군으로 잘 알려져 있는 다부동 전투에 대해 함께 공부해봐요. 그래.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하고 온 거지. 유익한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단다. 이번에 7월 27일 이승만 대통령과 트루먼 대통령의 동상 제막식이 경상북도 칠곡군에 있는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예정되어 있다고 해. 그래서 오늘은 그 다부동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기습적인 남침으로 6.25 전쟁을 일으킨 후 파죽지세로 남하를 시작했어. 유엔군이 발빠르게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왔지만 오랜 기간 전쟁을 준비해온 북한을 막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의 남하를 늦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후퇴했고 북한군은 국군과 유엔군을 추격해 1950년 8월 1일 진주, 김천, 점촌, 안동, 영덕을 연결하는 선까지 진출했어. 이 당시 북한의 전선사령부는 매우 초조한 상태였어. 당시 북한군 전선사령부는 수완보에 제1군단과 제2군단은 각각 김천과 안동에 사령부를 두고 있었는데 7월 20일 김일성이 직접 수완보까지 내려와서 8월 15일까지 반드시 부산을 점령하라고 독촉했었거든. 7월 말 국군과 유엔군의 낙동강 방어선을 공격하게 된 북한군의 작전 개념은 크게 네 가지였어. 첫째, 경부도로를 따라 대구를 공격할 것. 둘째, 동해안 도로를 따라 포항, 경주 방향으로 공격할 것. 셋째, 창녕 서쪽의 낙동강 돌출부를 공격해 유엔군의 병참선을 차단할 것. 넷째, 남해안을 따라 마산, 부산 방향을 공격하는 것이었지. 이는 네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해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고 부산을 점령하기 위함이었지. 김일성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엄청 노력했네요. 빨리 다부동 전투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워커미 제8군사령관이 8월 1일 낙동강 방어 전선을 구축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유엔군이 낙동강 남한으로 철수하여 방어선을 구축하려 하자 북한군은 유엔군에게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맹추격전을 전개하면서 본격적인 낙동강 전투가 시작되지. 북한군은 낙동강 북부 전선에서는 8월 5일경 낙동강을 도하게 돼. 이때 낙동강 북부 전선을 담당한 인민군 제2군단은 서에서 동으로 7개 사단을 전개하여 대구를 탈취 후 부산을 점령하려 하였고 제1군단은 남에서 북으로 4개 사단을 전개하여 영산과 함안, 마산을 잇는 선을 돌파해 부산을 점령하려 시도해. 주된 공격선은 5개 사단이 집중된 대구 방면, 그 가운데서도 증강된 3개 사단인 북한군 3, 13, 15사단과 1사단 일부가 공격을 감행한 대구 북방의 국군 1사단 정면이었어. 일명 8월 공세가 시작된 거지. 전투 초기 양상은 국군 1사단이 주 저항선을 갖추기 위해 지연전을 펼치는 식으로 진행됐어. 1사단 12연대는 상주 낙정리 일대에서 북한군 2개 대대 공격을 저지하면서 다부동 전투의 첫 교전을 승리로 장식했어. 1사단 11연대는 해평, 현재 구미 일대에 주둔하고 있었고 1사단 15연대는 3차례에 걸친 적의 도하 공격을 저지해냈지만 결국 적의 격렬한 공격으로 인해 369고지를 비탈당했어. 하지만 1사단 12연대가 다시 369고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지. 하지만 당시 국군은 1사단을 제외하고는 강을 장애물로 이용하기 어려웠던 데다가 방어를 해야 하는 정면이 너무 넓었기 때문에 부대 간의 간격이 넓어지고 적의 돌파를 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어. 이에 따라 국군은 8월 11일부로 외관 북방의 303고지 다부동, 군위, 호현산을 잇는 이른바 Y선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각 사단에 하달했어. 명령을 하달받은 국군 1사단은 12일 야간에 다부동 일대에 새로운 방어선으로 이동했지. 다부동 지역은 좌로는 328고지 수암산과 유학산 일대의 가로 능선과 우로는 가산, 팔공산에서 뻗은 고지들로 둘러싸여 있어 대구에 이르는 관문에 해당했기 때문에 전술상 대단히 중시되는 지역이었어. 국군 1사단은 13일 다부동 지역에 집결한 후 새로운 방어선을 점령하기 위해
15연대가 328고지 일대, 12연대가 수암산과 유학산 일대, 11연대가 신주막 일대에 계획된 진주로 진출하게 돼. 하지만 북한군도 13일에 3사단 일부 병력이 양목 일대에서 도하해 328고지로 공격하고 13사단이 국군 1사단보다 한 발 앞서 유학산에 진출했으며 북한군 13사단은 도로를 따라 신주막에 국군 11연대 정면으로 접근하면서 일부 병력을 우회시켜 고지를 선점하고 말았어. 이후 광복 5주년을 기념하여 북한군은 당시 임시수도였던 대구를 점령하기 위해 8월 15일부터 총공격을 시작해 국군 1사단은 15연대가 328고지를 빼앗기고 뺏는 쟁탈전을 전개했고 12연대가 유학산을 탈환하기 위해 공격을 반복했으며 11연대는 전차 7대를 앞세운 적 연대 규모의 공격을 받아 복곡 일대로 물러나게 돼. 그리고 이 당시 미 8군 사령부 정보처에서는 외관 북서쪽 부근에 적 3개 사단과 105전차 사단이 집결하고 있으며 그 병력은 4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또 국군 1사단 12연대 정보과에서도 수색대의 보고를 통해 연대 정면에 북한군 2개 사단이 집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하지만 국군은 지속적으로 병력이 부족한 열악한 상황에서 어렵게 전선을 수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관 정면에 적을 대응할 만한 수단이 마땅히 없었어. 이에 미 8군 작전처에서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감행한 융단 폭격을 떠올리고 이를 계획하게 돼. 그리고 8월 16일 6.25 전쟁에서 전무후무한 융단 폭격이 실시되지.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서 출격한 B-29 전략 폭격기 98대가 26분에 걸쳐서 960만 톤의 폭탄을 투하한 거야. 960만 톤? 정말 상상도 안 가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융단 폭격의 효과는 어땠어요? 융단 폭격이 끝난 뒤 연기가 자욱해 공중이나 지상 관측으로 전과를 확인하기는 힘들었지만 이후 한동안 국군 1사단과 미 1기병사단의 방어지역에 적의 포격은 현저히 감소돼. 그리고 북한군의 증언에 따르면 융단 폭격의 효과는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 조선인민군 제2군단 통신장교였던 김윤무 소좌의 증언에 따르면 외관 인근 양목 일대 북한군 3사단과 15사단 예비대는 상당한 충격을 입었다고 하고 조선인민군 제3사단 포병연대장 임헌일은 공산군 전선은 물론 후방까지 모조리 마비됐고 은폐했던 장비, 차량, 탱크, 호열, 각종 보급품이 파괴되었으며 전선은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했다. 또 장비의 손실도 손실이지만 이 폭격으로 공산군 사기는 아주 땅에 떨어졌다. 고 증언하기도 했어. 이러한 융단 폭격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역시 8월 공세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신주막, 다부동 일대의 전선에 화력이 집중되고 있었어. 8월 16일에 가산으로 침투하기 위한 적이 다부동 바로 서측에 있는 466고지를 공격해 큰 위기에 빠질 뻔하지만 전선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미 8군은 예비로 있던 미 25사단 27연대를 다부동에 투입해서 위기를 막아내지. 이후에도 국군 1사단은 격렬하게 공격해오는 북한군을 상대로 용맹하게 전투를 계속해 나가 15연대는 328고지에서 적과 수차례의 수류탄 공방전을 전개하면서 쟁탈전을 거듭했고 12연대는 쌍방간에 많은 손실을 낸 채 19일 수암산을 재차 빼앗기고 유학산 일대에서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반복했으나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의 돌파가 확대되는 것을 성공적으로 저지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날 미 8군 명령에 따라 미 2사단 23연대가 두전동 일대에 배치돼 방어력을 보충했어. 육군 본부에서도 국군 8사단 10연대를 1사단에 배속시켜 가산 일대에 배치했지. 이처럼 다부동 일대는 국군 1개 연대와 미군 2개 연대가 지원될 만큼 상황이 위급했던 거야. 당시 국군 1사단에서는 매일 평균 600명에서 7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병력이 날로 감소하게 되자 신병과 학도병으로 겨우 병력을 보충하고 있었고 그러고도 전황이 급박해 행정요원까지 전투원으로 투입했기 때문에 보충이나 사상 통계를 취합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어. 후에 파악한 결과 1950년 8월 한 달간 약 1만여 명이
손실될 정도로 전투가 격렬했어. 당시 사단장이었던 백선엽 준장도 당시를 매일 주저앉아 울고 싶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고 회고하기도 했어. 그러던 8월 20일 야간에 적측에서 갑자기 중대한 작전에 변화가 생겨 국군 1사단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힌 북한군은 유학산 일대에 전개했던 15사단을 영천 방면으로 이동시켜 공격하도록 명령해. 이로써 적은 3사단 일부가 수암산 일대에 13사단이 유학산 우측면을 담당하게 되면서 공격력이 크게 약화되지. 그러던 다음 날 다부동 전투에서 한미 양국 군에게 서로의 신뢰를 깊이 심어준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 1950년 8월 21일 아침 반격을 시작하기로 돼 있었는데 적이 먼저 공격을 해오면서 미 27연대 측면 고지를 담당하던 국군 11연대 1대대 병력이 벌써 후퇴 중이라는 보고가 미군에게 들어가게 돼 고지가 빼앗기면 퇴로가 막히게 되는 미 27연대는 서둘러 후퇴를 하고 이에 미 8군 사령부에서는 백선엽 준장에게 항의하게 돼. 백선엽 준장은 바로 지프를 몰고 11연대 전방으로 향해. 당시 11연대는 보급이 끊겨 이틀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밤낮 없는 전투를 이어나가고 있어서 지친 상태였어. 이때 백선엽 준장은 내 말 잘 들어라.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도 후퇴할 곳이 없다. 물러서면 바다뿐이다. 후퇴하면 나라가 망한다. 우리와 같이 싸우는 미군들은 우리를 믿고 싸우는데 우리가 먼저 후퇴하다니 이 무슨 꼴인가. 대한남아로서 다시 싸우자. 내가 앞장서겠으니 나를 따르라. 내가 후퇴하거든 나를 쏘아라. 라고 병사들을 격려한 후 권총을 들고 최전선에서 돌격을 시작해. 이 모습을 본 11연대 병사들은 용기를 얻어 함성을 지르며 함께 돌격했고 결국 고지를 다시 탈환하게 돼. 이 모습을 지켜본 미 27연대의 마이켈리스 대령은 백선엽 준장에게 사과하며 사단장이 앞장서는 한국군은 신병이다라며 축혀 세워주지. 그 유명한 백선엽 장군의 명언이 여기서 나온 거네요. 이틀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밤낮 없이 전투를 치른 군인분들도 너무 멋있고 그런 군인분들을 최전선에서 지휘하신 백선엽 장군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미군이 극찬할 만하네요. 이렇게 신뢰가 깊어진 미군과 국군은 23일에 북한군 1사단 1연대가 741고지를 점령하고 가산까지 침투하여 국군 11연대의 지휘소를 기습하고 미군의 포병기지까지 공격당하는 위기를 국군 1사단과 미군 27연대가 볼링장 계곡 전투를 통해 신주막을 점령하고 국군 10연대와 미 23연대가 독립기 가변대와 15연대와 동시작전을 전개해 적을 격퇴하고 742 고지를 다시 탈환하면서 위기를 수습하지. 이로써 마침내 1사단은 주저항선인 Y선을 탈취하고 안정시켜 작전의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지. 결과적으로 국군 1사단은 북한군 3개 사단의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328고지, 수암산, 유학산, 741고지의 방어선을 확보하고 다부동에서 대구로의 접근로를 방어해 대구 고수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야. 결국 국군과 미군의 엄청난 희생 끝에 중요한 다부동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군요. 적은 인원으로도 용맹하게 싸워주신 국군분들과 이를 도와 머나먼 타지에서 피 흘리며 전투하신 미군분들께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러한 희생과 노력이 앞으로도 꼭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한국 전쟁 중에서 미군하고 한국군이 처음 라인 오브 디펜스를 처음 해본 것이 여 303고지입니다. 이 303고지에서 한국군하고 미군 제1기갑사단의 이제 이 병력하고가 처음